자,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디모데입니다. 네. 예.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이 아니라 이제 어제 냈고 예. 오늘 기사로 나왔어요. 때마침 어제가 제 생일인데 제 생일을 맞아서 한기총이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비난을 했는데 좌파 계열의 언론인 정치인이 주축이 돼 만든 위장 기독교 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동원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주어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계열의 언론인 정치인이 주축이 돼 만든 위장 기독교 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계속 저희 단체가 정부가 만든 단체 아니냐 이런 식의 헛소문 자꾸 퍼뜨리고 계시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뭐 네. 박원순 시장, 손혜원 의원, 도올 선생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뭐 했다. 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북한 통전부라고도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아니 한기총 따위를 대응하는데 왜 정부 권력이 동원돼야 합니까? 그냥 우리 민간인들이 하면 돼요. 근데 왜 정부를 여기 끌어다들여? 자기들의 체급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예. 그걸 정말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 네. 문체부로부터 한기총이 받고 있는 그 자금줄부터 벌써 차단시켰겠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나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했던 대로 이른바 자기들의 반대파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미몽 속에 사로잡혔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제 뭐 아침에 한기총 그 대표회장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예.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음.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체급을 좀 높이고 와라. 어디 비서실장이 이사장하고 겸상을 하려고 하느냐? 예, 제가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약간 뉘앙스를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된다. 이사장님까지 갈 거고 저한테 얘기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사장님께서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제가 듣기에는 협박처럼 들렸다. 무슨 협박을 해? 협박이 뭐 협박할 게 뭐 있어? 우리가 힘을 동원하면 뭐 방송 하차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협박처럼 좀 들렸어요. 똥파리들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초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안 됐어. 근데 한기총이 한다고 되나? 사랑제일교회 그 동원된다고 되겠어요?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제가 뭐 방송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혹은 뭐 진짜 뭐 도저히 방송인으로서 그 이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언제 어느 때건 KBS에 의해서 잘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외압에 의해서 잘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아마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네.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한기총은 이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네. 니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쪽 입장에서는 유튜브 찍어 보면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KBS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사장님께 소유권 있는 방송이기 개인 때문에 방송입니다. 개인 방송. 끌어내리고 싶어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저 소곤 목사님께서 네. 나름대로 지멋대로 막 발언하듯이 저도 제 개인 미디어에서 제멋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디 무슨 아무한테나 빨갱이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청와대로 진격하자 뭐 빤스를 벗으라고 할 때 벗어야 내 성도다. 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품격이 달라요. 예.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곤 목사님, 우리도 빨리 이 소곤 목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건강한 개혁을 얘기하는데 이 소곤 목사의 그 굴레에서 계속 거기서
몰입이 돼 있어야 됩니까? 매몰돼 있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안타깝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제가 너무 걱정이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 기도 열심히들 금식 기도 하시고. 요청드립니다. 예. 네. 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서 네. 문제긴 한데 전도사가 큰 문제예요. 예.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목사님 조만간 저기 소환장 나와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할 것이다. 그건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도 아주 옹졸해서 하나하나 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제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듯이. 예. 자, 그래요. 우리 목사님 체급을 좀 올리시고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은 우리 회원들이 계신데 2천여 회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또 어떤 이 평화나무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바람과 또 이런 참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기총 비서실장 따위하고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표회장쯤 되면 내가 한번 만나줄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반대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사실 한기총 대표회장급은 우리 센터장 정도가 이제 충분히 센터장보다도 좀 못하긴 합니다. 사실 한기총 대표회장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을 통해서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저 그루밍 네. 목사 어떻게 됐어요? 이 인천 세수만교회 그루밍 했던 그 가해 목사가 5가지 혐의로 이번에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어이고. 예. 검찰에서 예. 기소가 된 겁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혐의가 네. 이제 이런 성범죄의 경우 보통 혐의가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5개 혐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 어떤 혐의들일까요? 예, 그 구체적인 혐의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혼인빙자 간음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뭐 이런 성폭행, 진짜?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했는데 네. 경찰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보통 1-2개 혐의여야 되는데 이게 5가지의 다방면의 혐의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저희 피해 여성 측이 고소인이 4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명 이상의 더 되는 참고인들을 추가 피해자들을 예, 좀 이렇게 경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5개의 그 경찰 쪽에서 기소를 한 것은 기소가 아니라 일단 그 경찰이 검찰에다가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송치. 그 한 5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간음. 이 위계라면 사기쳐 가지고 목사의 위치로서 아니야. 그건 위력이고 이거는 위계. 위계요. 위계예요, 위계. 위력도 있네 뒤에. 뒤에 있습니다. 위력도 있어.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네. 그리고 위계 등에 의한 추행, 준강제 추행. 이걸로 보면은 사기쳐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거는 목사라는 지위로 간음을 했다는 것이고 성폭력 보험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네. 예, 이렇게 해서 5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예. 이쪽 그게 계신 이제 언론인 분들하고 그리고 이쪽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그 여론 그리고 분위기를 여쭤보니까요. 보통 경찰이 1-2개로 하지 5개로 하질 않는답니다. 이런 사건인데 5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상당히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례적인 것인데 그 이례적인 것에 대한 궁극적 의미는 경찰 쪽에서 이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하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경찰의 의견을 보고 송치 의견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근데 경찰이 꽤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네 보니까
이 넘긴 단위가 이게 어떤 일정 경찰서가 아니라 인천 경찰청이야. 일종의 어떤 광역 네. 예. 광역 수사를 통해서 인천지검에 송치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 진술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예.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세수망 교회에서 주장한 그런 뭐 이야기 사랑이었다 뭐 이런 사랑이었다니 뭐 그 여성들이 뭐 꽃뱀이다. 꽃뱀 이단 이단, 이제 이단.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논리로는 법정에서 예. 뭐 이걸 갖고 뭐 불기소로 가겠어요? 예. 법정까지 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법정에서 그런 얘기 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유. 근데 그쪽에서 계속 음해공작을 펼치고 있는 게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가 들려왔죠. 네. 전혜일 목사님과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네. 둘이 연인 관계다. 연인 관계다.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닌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보상금을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네, 이 보상금으로. 얘기는 그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저희도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고요. 그 출처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마타도인지. 아무래도 이게 추측하기로는 음. 이제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를 어디로부터 들었냐면요. 이제 그 인천 세소망 쪽에 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김디모데 목사님하고 정혜민 목사님은 전혀 뭐 그런 관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이 교계의 노회찬 심상정, 교계의 베인집 배현정 네. 뭐 이런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네. 호주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둘이 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때 우리 권지현 센터장도 가셨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니 저랑은 그렇게 매주마다 방송하시는데. 네, 네. 또 예. 만남의 빈도가 네, 많은데요. 훨씬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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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논리가 없음을 거기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네요. 악성 루머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근데 루머를 퍼뜨려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그 목사 그루밍 목사의 이런 범죄적 행각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내부 결석을 예,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악한 것 세력이 같습니다. 지금 예. 우리 저 목사님을 음해하고 있다. 그 부목사님이 그 저희 음. 쪽하고 이제 반대 음. 김영남 김다정 목사를 반대하는 그 교인들 편에 서서 예, 애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신천지다. 그렇죠. 예. 항상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뭐 잘못하면 음. 자기 쉴드 치려고 음. 맨날 정치권에서 예,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듯이 네. 예, 신천지 이단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병욱 목사 때도 예. 전 목사가 퍼뜨렸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여하간 그 당시에 그 피해 여성들을 정말 꽃뱀으로 몰고 심지어는 이단 신천지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전병욱 목사가 얼마나 이 교계에서 명망이 자자하냐. 그래서 전 목사를 말하자면은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타격을 입히려고 좀 저러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논리가 그때 번졌었어요. 많았죠. 예. 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그 평일에는 막노동 같은 걸 하시면서 또 성도들을 돌보셨던 분이세요. 왜냐면은 김영남 목사가 굉장히 알뜰하게 교회 살림을 하신 짠돌이. 것 같아요. 네. 아니 세소망 교회 부목사인데 네. 평소에 막노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생활할 수가 야, 없고. 이 새끼들 진짜 아주 나쁜 새끼들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교육자면은 예. 아니 그 저기 당연히 그 노동자인데 교회에서는 노동자인데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100만 받으셨다고 원. 알고 있고요. 그는 네. 최저임금도 밑도는 그런 돈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셨죠. 그래요. 100만 원 충격인데 저기 그 목사 김영남 네. 그 퇴직금으로 얼마 달라고 그랬죠? 퇴직금으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3억 4천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걸로 잘 알고 있고요. 네. 이 김다정 목사도 음. 그때 퇴직금으로 네. 2천 1,000만 원.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었죠. 네. 예. 지 아들. 예.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세웠는데 그럼 그 목사님한테는 퇴직금 그만큼 줬어요?
어떤 목사? 그 저기 네, 저 막노동 그 하셨던 목사님. 아 퇴직금을 그래도 어렵게 좀 받으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아주 소액. 소액 예. 1,000만 원은 아니겠지 설마. 뭐 1,000만 원도 정확한 소액이지 말씀은- 사실은. 네. 예. 저기 그분이 노력하신 거에 비하면은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은 그 고통당했던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러신 분이었다는 얘기. 그래도 그 편에 서서 같이 예배도 인도해주시고 좀 그런 일들을 사실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교단 내에서 사실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모두가 그 목사를 지지해줄 것 같지만 또 목사 세계가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목사님들도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그 그루밍 성폭력의 주인공 김영남 아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벌써 올해 35이에요? 기사 보니까 35으로 나왔는데. 만으로 만으로 35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혼했나요?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김영남 목사가 그 반대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 교인들을 민사 소송을 네. 또 이번에 걸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용은 뭐냐? 그 인천세소망교회를 불법으로 이제 점거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갱신이한테 했던 그 짓하고 똑같습니다. 출교를 시켜가지고 교적에서 파낸 교인 다음에 아님 이렇게 예.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가지고. 불법 점거했기 때문에 불법 점거한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 내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민사를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런 거죠. 그 교인이면은 교회의 별도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교인이 아니게 되면은 교회 공간에서 뭐 따로 예배를 본다. 아무리 예배를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막 불법 점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인을 교인 아님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단을 탈퇴해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교회랑. 그래서 교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교인을 출교시키려면 노회에 어떤 회의 같은 게 열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교단의 제재도 안 받고 노회의 제재도 안 그러네.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교회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단에 들어가야 돼요. 벙커원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지금 뭐 교단 밖에 있는데 교파주의가 뭐 잘못된 면도 많지만은 교파주의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기의 교회로 만들지 않는 그 어떤 네. 어떤 법과 기능이 제도 있어요. 속에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뭐 교인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용민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그러니까 제 저 꽃뱀이야 이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간단 말이죠. 이래 버리면은 진짜 그러면 뭐 교회는 분란이 나겠지만은 방법이 이 없어.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벙커 교회 그 교인분들은 네. 그럴 수준은 아니신 네. 것 같아요. 제가 얻어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존나게 얻어맞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함부로 나쁜 짓 했다가는. 제가 네. 저 이사장님 사진 붙어 있는 거 보고 네.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른 어떤 모 교회에서는 네. 등신대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저희 이사장님은 그 뭐냐 판자 네. 동그란 구멍을 내놓고 거기에 얼굴을 들이미시고 교인들한테 물풍선을 네,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너무 비교가 사실은요 되더라고요. 저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이사장님 책상 하나 없어요 저희는. 여기 스튜디오 있잖아요. 저희가 저기다가 이사장실이라고 붙여줘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아이고. 네. 별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탈퇴를 했다. 교단에서 탈퇴를 했다. 이거는 지교회로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남이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예? 영남이 형. 예. 문제가 많습니다. 참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교인 아님 낙인 네. 박아가지고 민사로 걸었다. 근데 내가 저 우리 김영남 목사께 정말 수차례 또 피의자로서 제가 오늘 또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 아들내미 그루밍 폭력 이 건이나 이겨놓고 그 다음 수순 밟으세요. 이래봐야 소용없어. 물론 이런 효과는 있겠지. 이 교인들 반대파 교인들을 입 닥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건 이기지 못하면은 그 무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작심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식의 소송전, 그 교인 아님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 걸어봐야 되겠어요? 안 돼.
우리 김티모데 목사님도 우리 영남이 형한테 저 네. 예. 고소당했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저희가 무혐의, 죄 없음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디모데 목사님의 그 김영남 목사 측에 서서 그 김디모데 목사님 상대로 했던 그 변호사가 한기총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아 그래? 네. 예. 이름이 뭐였지? 이름은 지금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예.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김영남 목사가 반대 교인들을 민사소송했을 때의 로펌이 광장입니다. 야, 그 돈을 어디서 나셔가지고 세종, 광장, 그 김앤장 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2천만 원 예, 최소 기본하고 들어가죠. 수수료도 장난이 아닐 텐데. 네. 200만 원 정도? 아이고 이 목사님이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셔가지고. 자 우리 영남이 형 하니까 박진우님이 영남이 형이 누구냐고. 조영남 형이겠어요? 김영남 목사 그루밍 성폭력 그 네. 목사 아버지. 예. 그 저기 아들 문제가 불거지니까 교단 탈퇴해가지고 반대파 교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출교시키는 이런 일을 일삼는 우리 영남이 형. 지금 또 소송전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입닥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의 승소를 얻어낸 다음 그 다음에 취할 액션을 지금 취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한민국이 뭐 다 당신 생각대로 돌아간 줄 아나? 정신 차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루밍 성폭력 목사 얘기를 나눠봤고 네. 오늘의 주인공이 김모 장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는 개인 일탈일 뿐이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 절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영상부터 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모 장로. 네. 김모 대한민국에 김 씨가 1000만이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김모 장로라고 해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김모 장로. 예. 네.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될지도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기 위해 순교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그는 지난달 실촌수양관에서 열린 목회자 수련회에서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청교도가 사고 친 게 많잖아요. 선교가 사고 친 게 예를 들어 선교은행, 선교카드. 근데 선교카드 그게 부도난 게 아니거든. 그때 우리 하다가 여러분이 식권동에서 이게 덮어놨단 말이야. 덮어놨는데 내가 1000만 장을 만들면 기독교인들이 선교카드 안 만들면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 어떻게 천당을 가? 그러면서 선교 카드를 발급받은 성도들의 면면을 확인해 봅니다. 선교카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여기는 맞네. 역시 알짜들만 계속 붙어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치워본다. 정광훈 씨는 본인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난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청교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안 팔기로 작정했어. 언제 파냐? 1000만 장 만들어 가지고 팔라고. 20조에 팔라고. 그때 가서 20조에 팔라고. 내년 총선까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정광훈 씨. 그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최소 5석은 확보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우리가 기독자유당 사고 친 지 20년 됐잖아요.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주님이 재림만 안 하면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는 이미 비례대표 5명 후보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천하의 김문수가요,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데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김문수가 1번 오면요 20석 돼버립니다. 이거는 한국의 정치 역사상 최고의 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씨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충근 박사, 송영선 전 의원과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 그리고 김모 장로입니다. 드디어 김가 2번으로 출마하기로 여기에 작동. 김가 2번으로 김가 여기에 출마했으면 옛날에 됐거든. 이게 내가 여기에 출마해서
출마하면 되지요. 당연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늙은 놈의 새끼 해쳐먹을 거 다 해쳐먹었으면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까지 해쳐먹으면서 또 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당에 가서 국회의원 해쳐먹으려고 그렇게 욕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꼬셨냐? 좋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욕 먹고 당선된 뒤에 한 달 후에 사표 내는 걸로 하고, 이거는요 사표 내면 밑에 사람이 올라가요. 그건 재선거도 없어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님을 향하여 야, 저 사람은 자기 신앙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하는구나. 그럼 욕 안 먹잖아. 그 논리로 설득이 됐어요. 설득됐어요. 2번. 사랑제일교회에 출석 중인 김문수 전 도지사와 고영일 변호사, 그리고 정광훈 씨의 활동에 적극 가담해온 이충금 박사,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선 전 의원 모두 예측 가능한 인물이었는데요. 막말에 빤스 목사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광훈 씨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김모 장로의 이름이 거론된 겁니다. 김모 장로. 그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 변호사이자 제27대 국가정보원 원장, 제5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 장로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돈입니다. 김 장로가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양 전 대법관의 변호를 맡아 진행했죠. 김 장로는 얼마 전 별세한 김명규 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김명규 회장은 제14대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식회사 진명스텝스 대표이사, CQ원넷 회장, C채널 방송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로 동생만큼이나 굵직한 이력을 지니고 있죠. 김 장로는 반기독교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실업인회, 즉 한국 CBMC가 그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그의 활동은 든든한 물적 지원 하에서 이루어져 왔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김 장로의 동선은 전 씨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 실촌 수양관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김 장로가 대표로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명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 반대,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정책 반대, 친동성애, 동성원 법제화 반대, 이슬람 반대, 반기독 입법 반대 등 그간 정광훈 씨가 외쳐온 한국교회 해체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명지를 보낼 곳은 사랑제일교회 주소였습니다. 김 장로와 정광훈 씨의 끈끈한 연대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광훈 씨가 한국교회 선교은행을 설립할 당시에는 재정관리를 법무법인 로고스에 맡기겠다고 언급했고, 올해 3월 4일 정광훈 씨는 이승만의 건국이념을 계승하는 학교를 세워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승만 대학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었는데요. 김 장로는 이날 대회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 정교 분리는 악령의 역사라고 주장한 것과 발맞춰 김 장로 역시 3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헌법학자들을 대거 초청해 한국교회가 정교 분리에 갇혔다는 제목의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위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날 포럼은 수상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포럼은 비공개라며 기자의 출입은 막혔고, 포럼을 마친 후 자료집은 회수해 갔습니다. 이날 헌법학자들의 발제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김 장로는 학자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죠. 또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헌법학자 중 하나는 초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김모 장로가 기가 막힌 발언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한국교회 위기 원인을 네오마르크스주의로 꼽았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범람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성해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막 물밀치고 좌파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삼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전도만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종교 뿌리워치게 우리 헌법조항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성도가 이렇게 개신교만 이렇게 천만명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독 자유당이라는 거죠. 기독당.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특히 교회가 많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그 더러운 데 들어가려 하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생각이 정리가 돼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독당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정리가 돼요. 도를 넘는 정광훈 씨의 행동, 그 배후에 김모 장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모 장로에게 사실 확인차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장로님 다름이 아니라 그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지난 5월 14일 실천수양관 집회에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장로님께서 나오기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혹시 이 발언이 사실인가요? 지금 녹음되고 있고요.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발언을 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그런 거 기독자유당에 내가 뭐하러 가겠어. 그런데 전 회장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모르지 뭐 자기 생각이 그러시 뭐야지. 아, 그래요? 장로님이 정광훈 대표회장과 계속 뜻을 같이 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좀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나무라는 게 당신은 크리스천인가요? 네,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이름이 누구라고? 저는 권지연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거기 교인들이 몇 명인데 어디쯤 있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목사 누구예요?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저도 목사가 누구신가? 정광훈 대표회장과 뜻을 같이 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거 당신도 대답도 안 하는데 내가 몰라 대답. 교회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소속을 먼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아무 사정도 저것도 없이 전화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알고 전화를 해야지. 그 정도 하지. 그러면 그래. 장로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대답 아까 했으니까 전광훈 씨의 도를 넘는 행동은 그저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김모 장로.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저게 또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냥 김모 장로로 해야 된대요. 아니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예. 맞히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번엔 이렇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사람 주목하라고. 가짜 뉴스 또 교회 극우화에 있어서 이분 빼놓고는 얘기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양모 전 대법원장과 네. 사돈 관계인 분. 예. 왜 웃어요? 양모 전 대법원장 예. 누군지 알아요? 네. 네. 제가 이제 헷갈립니다.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예. 자, 그래요. 양모 전 대법원장 사돈입니다. 그래요. 김 목사가 아니라 김 장로라니까. 참 우리 애청자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광훈 씨가 이렇게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고 했던 이유. 또 1,000만 기독교인의 그 대표성이 그렇게 궁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네. 선교 카드, 네. 그것도 선교 은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그 자금의 저수지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날 집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500억을 주고 자기한테 팔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팔지 않기로 했다. 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사실 논리로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카드를 안 갖고 있으면은 뭐 생명책에서 지운다. 네.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내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이단 생명책이란 것 자체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여하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근데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뺀다 올린다? 뭐야?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이단 사이비 규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보세요, 목사님?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단 사이비를 더 능가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단 시비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동지애가 이단 있나 뭐 마구잡이로 해제해 줬잖아요. 예. 정광훈 씨가. 하여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빈집 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껍데기밖에 없는 한기총이라도 그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인식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많이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이분이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 네. 뭐 네.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거의 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카드 1000만 카드. 1000만 기독교인이 미쳤습니까? 왜 빤스 목사 카드를 가져요? 빤스 네. 카드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이 총체적인 네. 이 가시적 현상들이 드러난 그 모든 근간에 음. 그 신앙적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고지론의 클라이막스다. 예. 고지론이 예전에 고지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캐릭터가 전배옥 목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항상 설교하고 설파했던 그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높은 예, 곳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장악해야 된다. 예, 정재계를 크리스천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 세속 리더십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재벌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 요직을 차지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게 교묘하게 개인이 추구하는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이 모든 분야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 그리고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타인을 도태시키고 짓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어느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합리화 타당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어쨌든 그 양 대법원 양전. 양모전 대법원장 포함해서 예. 지금 주류 분당 H교회 출석하시는 네. 예. 주류 세력들이 지금 엘리트와 그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지금 고지를 점령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MB 때부터 부시부터 시작해서 봐봐. 조지 W 부시부터 시작하면은 말 다 한 거지.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잔재, 그 잔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뭐 그 서초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소위 그 복음주의 4인방의 그 후계 그 노선들 중에는 이 고지론에 찌들어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주류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정적 클라이막스가 예. 정광훈을 통해서 예. 이 기독당이라는 정치의 영역을 차지해서 예. 거기서 기독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본인들의 권력과 금전에 대한 야욕을 그쵸.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높을고자의 땅지자에서 고지론 네. 우리 변화받은 거듭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이 바뀐다는 네. 이런 개소리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개소리로 판명이 났고 도리어 네. 낮은 대로 이 말하는 말씀처럼 그 낮을 저자의 땅지자에서 저지론 예. 저지론을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고난받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를 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지. 높을고자의 땅지자 아니 어느 세월에 아니 예수님이 고지를 지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병이 있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저지론을 해야지. 저지론을. 원래 그 고지론의 반대가 미답지론이라고 있는데 그 뭐예요, 그거는? 예, 그 고지론의 반대로 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더 음지 우리 사회에 그 소외되고 그런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복무를 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의 반대가 미답지론이라고 미답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저지론, 저지론. 딱 와닿네요. 더. 저지론이 더. 네. 그래요. 미답지론 좀 비슷한 게 있었군요. 예. 가난한 또 그 병든 굶주린 그런 이웃들 고난받는 이웃들 편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인데 고지론 따위. 그게 사실 그 전병욱의 그런 설교에 젊은이들이 뻑가는 거지. 그 자기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야 목사가. 전병욱이 계속 외쳤던 게 그런 맥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 파생된 게 성공지향, 성공주의 신학이었죠. 그렇죠. 예. 전 부끄럽게도 그 설교를 또 좋아했었습니다. 김용민 씨가 대단히 좋아했던 그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파워 로마서 뭐 그런 거. 예? 시리즈. 그거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말. 근데 한 번씩은 그런 고민들을 다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예전 직장을 이렇게 나올 때 대표님이랑 한번 면담을 하는데 네. 네가 정말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바꾸면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C로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리까지 가다가 변질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멘탈이 아주 맑아요. 권 센터장이 정말. 예. 그래요. 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지로는 이 박물관에 넣어놔야 돼.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에 한 코너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 악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우리 사회를 병들고 이렇게 망치지 않냐. 근데 그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더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지. 이게 상당히 얼핏 보면은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공주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나의 트렌드였죠. 근데 그게 이제 트렌드가 돼서 그 지향점을 거치고 나서 진짜 이제 그 당사자들이 고지에 갔더니 이 모양 욕골이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한 게 아닙니다. 고지에 아니, 그리고, 갔더니 이산이 아닌가 한 거야. 아니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동성애, 반이슬람, 굉장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상 이런 거잖아요. 크리스텐덤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사실 이거는 예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미 이런 짓을 유럽이 먼저 했었고 그래요? 미국이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벤치마킹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쟤네들 저렇게 고지론적으로 했더니 저 모양 저꼴이 났구나 해서 뭔가 우리는 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또 친미 미사대주의 그 끼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교계에서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미국 목사 그리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적 트렌드나 그런 방향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도입해서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복음주의 4인방 분들에 대한 공과 실이 있죠. 그 당시에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뼈저리게 우리가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모 장로 얘기로 넘어가 네. 보면은 김모 장로가 그러니까 전광훈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들죠. 네. 전광훈. 네. 이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옹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2018년에 난민 관련해서 이슈가 막 있었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그 한 토론회에서 우리의 딸 한국 여성을 빼앗아가고 있다. 난민들이 우리 한국 딸들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언제 그랬어요?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가짜 뉴스를 유포했네 이 인간이. 지금 법무부 장관 10이나 지낸 양반이.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반이슬람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이러면서 또 반동성애 진영과도 좀 결합이 됐습니다. 이분의 어떤 도선을 보면은 반동성애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함께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018년 1월 8일에서 10일에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이제 이때도 무슨 뭐 나라사랑 애국학교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것도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것을 진행한 게 바로 김모 장로였습니다. 김모 장로. 네. 예. 이때 강사로 참여했던 인물들도 뭐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든지 고영일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었고. 네, 이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때 기자회견이요. 그 문재인 하야 발언할 때 요 그 정광훈 목사가 최근에 연 기자회견 제목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요때 그 애국학교 설립한다고 했을 때도 요때도 그 제목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정광훈 목사가 김모 장로의 나라사랑 애국학교를 서울 지역에서 다시 개설하고 오는 뭐 19, 그러니까 당시 이제 기사를 제가 읊어드리면 오는 19일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진 후 17개 광역 도시를 순회하면서 과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53개 지역 연합회 뭐 운영하고 이런 것과 굉장히 그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저 김모 장로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라고 늘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전광훈 혼자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이. 근데 김모 장로가 이렇게 뒷배가 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 김모 장로는 여전히 한국 개신교 특히 극우 보수 교회에서 유통이 되는 인물이에요. 정광훈은 포위가 됐어. 정광훈하고 친한 척하면은 그게 이제 부담이 됩니다. 목사들한테. 그러나 김모 장로는 그냥 정광훈하고도 만났다가 이력이 화려하셔가지고 또 교회가 그런 분들한테 또 깜빡 죽어요. 예, 법무부 좋아하거든요. 장관, 국정원장 지냈던. 네. 김모 장로님 중에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김모 장로님 중에 그 찾아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누군지 모를 걸.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모 장로가 사실상 정광훈이가 돈을 댔다고 말하는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몇 번? 2번입니다. 2번. 근데 1번이 김문수라는 건데 네. 무슨 정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전광훈이 먼저 발표하나? 그때 뭐 투표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입후보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홀수번 1번은 특히 1번은 여성이 돼야 합니다. 김문수 씨는 남성이에요. 예. 그리고 김문수가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기독자유당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신 적은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김문수 요즘 김문수가 저기 태극기 우리 공화당 쪽을 좀 배회한다는 얘기 있어. 예. 기독자유당 올까?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충분히 각오도 남지 않을까요? 그 교회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출석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열심히 출석하십니다. 그래요. 김문수가. 그래요. 김문수가 기독자유당 가면 가장 또 모르지. 그 또 보면은 그래도 기독자유당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그 의석을 얻을 수 있으세요. 예. 그 저 소선거구제로 가면은 뭐 국물도 없지만은 그래서 저기 조원진이 심상정 위원장 찾아가서 우리는 지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비례대표 표를 우리 공화당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웃음만 나는데. 예. 그래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전광훈이가 뭐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지? 네. 들으신 대로, 네. 예, 보신 대로. 그래서 저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 교인이냐, 목사가 누구냐 계속 그런 것만 물어보시네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성남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만 물고 늘어지시니까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이 사실은 사실상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네. 저는 이제 굳이 밝히자면 4대째 네. 크리스천 집안인데요. 예, 예, 굳이 예. 밝히자면. 예.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기자의 어떤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비기독교인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질문의 저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기독교인이면 이 기독교 빙자해 가지고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랑 담임 목사를 물어보는 것은 의도가 있죠. 예, 그 연락해 가지고 니네 교회에 이런 여기자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선한 영향력만 끼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가짜 영향력만. 뉴스를 유포하시나? 혐오를 나는 뭐 가중시키고. 좋은 영향력만 끼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다음 총선 국면에서 전광훈뿐만 아니라 이 김모 장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평화나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진짜 조직을 만들고 또 기성 보수 교회와 또 네트워킹을 하고 이 사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전광훈 씨는 뭐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기 때문에 뭐 큰 뭐 이제 앞으로의 영향력 그 이른바 외연 확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지만은 이 김모 장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기독교 가짜 뉴스에 있어서 이분이 그림자가 많이 보여요. 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들여다보는 단계지만은 그림자가 많이 보이고 발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예. 저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이 추구하시는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성애 반이슬람 그리고 종북 이 네.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세미나, 강연, 강좌, 포럼 정말로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죠. 네. 주도하기도 하고요. 연사로 발언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이 자한당하고 바미당에 이제 자신의 입지가 없는 이 소위 극우 보수 세력들의 이 친박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 이탈자들 예. 좀 이렇게 뭐 떨거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정치에 미련은 있고 입지는 없고 바미당과 자한당의 입지는 없고 뭐 하고는 싶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는 하나 예. 예. 과연 내년 총선 때 힘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좀 아쉬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특히 평화나무 후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 김장로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 했을 때 바로 제보해 주셔야 돼요. 김장로 이름이 박힌 무슨 플래카드 네. 보셨으면은 사진 찍어서 또 저희한테 제보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끝까지 김장로의 뒤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금 혐오를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총선에서 기독교인 어수룩한 기독교인 일부들이죠. 일부 어수룩한 기독교인들의 표를 끌어모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전광훈 목사 카드 영업해도 잘했어. 목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카드 영업하면은 아마 그 최고의 그 뭐랄까요? 실적을 그 외판원으로 아마 그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디모네 목사님 감사하고 권지연 센터장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뭐 어떻게 계획된 방송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네, 뭐 그 이제 명일동에 있는 교회. 아, MS 교회. 네. MS 교회. 예.
MS 교회 얘기.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내용입니까? 매운 맛입니까? 순한 맛입니까? 조금 매운 맛으로 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조금 매운 맛인데 취재 여하에 따라서 아주 정말 그 불닭맛 캡사이신을 아주 듬뿍 넣어가지고 거의 뭐 떡볶이 국물 하듯이. 다음 주가 그 39주년이시더라고요. MS 교회. 네. 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주년. 예, 알겠습니다. 꽤 오래 했네요. 네. 그 교회가 이제 삼각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김삼환 목사를 존경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이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러면서 실망하고 돌아선 교인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주 MS 교회 이야기 저희가 놓치지 않고 서우상이 또 준비한 것, 파고든 것 여러분들께 펼쳐놓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 이제 올라가면은 여러분 좀 많이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리트윗 한번 또 공유 한번 하면서 이 사회에 이 사회에 한국 개신교 이 극우 세력들의 그 행동에 족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카이로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지금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